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울산의대 파이널을 맡고 있는 도성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2020 울산의대 논술로 가자. 울산의대 논술 전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그 논술 전형에서 울산의대 논술 전형에서 이제 반영 비율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울산의대 반영 비율은요. 논술 60% 그리고 학생부 교과 40% 이렇게 총 100%가 반영이 됩니다.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학교에선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죠. 네, 1000점 맞습니다. 만점으로. 근데 네. 뭐 알기 쉽게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논술이 60점, 학생부 교과가 40점이죠. 네. 네. 자, 학생부 반영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울산의대 학생부 반영 방법은요. 보통 학교와는 약간 달라서 이 계산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좀 복잡합니다. 네. 일단은 학년별로 이렇게 그 과목별 석차 등급을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는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수 단위를 반영을 하지 않는 그냥 평균 내신 등급 반영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석차 등급 평균은 학년별로 가중치를 둬서 1학년은 0.2, 2학년, 3학년은 0.4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석차 등급 평균을 내서 이것을 다시 점수로 환산하죠. 네. 네. 그래서 점수표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 석차 등급 평균이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이야기까지는 0.2씩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점수가 반영되고 있고 반영 점수는 이렇게 4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이제 40점인 거는 우리가 학생부 반영이 40%니까 네네.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요걸 40점이라고 보면은 학생부 네, 교과 점수 1등급 40점이라고 보면은 다른 등급이 몇 점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 놓은 것이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0.05점씩 구간별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네. 4등급부터는 0.1씩 이렇게 5등급까지 떨어지고요. 또 그 다음부터는 0.5씩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1점씩 이렇게 떨어지는 식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3등급이다. 뭐 3.1등급이다. 그러면 39.5점이니까 네. 이게 0.5점 감점이고요. 네네. 자, 이거는 뭐 당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정도의 감점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논술 이제 점수도 분석을 해보겠지만은 아주 뭐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감점이 아니고 4.6등급이라고 해도 39점이니까 1점 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뭐 어떤 내신은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5등급이 돼도 38.8점이니까 1.2점 감점. 네. 네. 뭐 6등급이라 하더라도 36.8점이니까 뭐 이제 불과 한 3점 정도 이렇게 감점이 되는 거고 우리가 네. 논술 성적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감점이 돼도 충분히 논술을 잘 보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러한 이제 점수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울산의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큰 의미가 없다.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내신이 이제 아주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7등급, 8등급이라 그래도 이제 33.8점이니까 요게 한 6점 감점이고요. 네. 어떻습니까? 논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7등급, 8등급? 이 시험을 사실은 이제 그 점수를 봤을 때 6점이면은 절대 작은 점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시험 점수로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됩니다. 네. 요건 이제 우리가 논술 합격 점수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신이 낮아서 고민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또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네. 또 조금 놀면 네. 요런 등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금방 떨어지죠. 네. 그래도 논술을 잘 보면 이제 붙을 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 내신의 감점은 좀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점수가 중요하다. 요거 이제 논술 점수 분석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울산의대 최저 학력 기준은요.
이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은 두 과목 평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4개 등급 합이 5 이내고 이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과탐은 아까 2등급 평균 2개 과목 평균 낸다고 했는데 이제 평균 낼 때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5등급이면 2등급, 1.5등급이면 1등급이니까 뭐 1등급하고 2등급 이렇게 맞았으면 그 경우에는 1등급으로 반영이 되겠죠. 네. 자, 우리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이제 4개 영역, 이제 등급 합 5는 나와야 된다. 자, 물론 뭐 이게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의대를 가려면 그래도 이 정도 수능 등급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네.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험 문제 구성은 수리 논술이 3문항 나오고 이제 의학 논술,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지문으로 되어 있는 의학 논술이 4문항 이렇게 총 7문항 나오게 됩니다. 울산의대 논술의 이제 독특한 부분이죠. 의학 네네. 논술. 네네. 네.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 영어 제시문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문제를 어떤 의도에서 뭐 이런 난이도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냈는지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잘 읽어보면은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잘하는 학생을 뽑고자 뭐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고난이도의 문제를 낸다 뭐 이런 의미가 적혀져 있고 반면에 이제 의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측면이 이제 과학이나 뭐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영어 지문으로 출제하는 이유가 이제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서적 자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중에 수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기 위해서 이제 영어 지문으로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원서를 공부를 할 때 네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네. 학생인가를 보겠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보면 의학 논술이 이제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가 돼서 네. 이제 뭐 언뜻 이제 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보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네네. 영어 독해력을 테스트하고 영어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주제는 보건의료 주제의 문제.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원서를 읽을 때 네네. 뭐 어떤 그런 뭐 과학이나 뭐 의학이나 또 이제 보건의료 주제들에 대한 어떤 글들을 읽을 때 접할 그런 어떤 내용들, 네. 네, 그러한 의학 관련 주제들이 영어 제시문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독해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으로 출제되는데 그 문제의 성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건의료 논술. 뭐 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 맞아요. 네, 그렇게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과학 교과의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을 묻는다든지 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주제들 거기에 뭐 과학도 포함이 되고 생명도 포함이 되고 이제 네. 포함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의료 관련 보건의료 관련 주제나 이슈들이 어떤 뭐 병에 대한 네. 뭐 그러한 어떤 그 제시문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좀 포인트는 독해력 네, 맞아요. 문제를 네. 영어 그 제시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험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시험 시간은 이제 총 150분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지문을 긴 지문을 독해를 해내야 하는 만큼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대략 한 60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90분 동안에 의학 논술을 푸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울산의대 그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 배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수리와 이제 의학 논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내가 고득점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고교 교육 과정 범위 내에 출제가 된다.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요거 이제 60분과 90분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리가 3문항, 의학 논술 4문항이고 점수 배점은 30점, 30점이니까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시간 배분을 150분을 반반 해야 되지 않느냐. 점수 배분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학논술 문항이 상당히 그 분량이 많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수리논술 세 문항을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분, 90분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수리를 60분에 푸는 걸 좀 벅차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 논술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최대한 좀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60분, 90분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논술 합격 점수 분석하면서 조금 더 얘기하자고요. 네. 일단 고교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시험 유의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시험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필기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 먼저 이제 검정색 펜이나 연필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할 때는 당연히 연필로 쓰면 이제 지우개를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두 줄로 긋고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두 줄로 긋고 다시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연필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연습지가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네. 그 외의 내용은 뭐 일반적인 내용으로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자리에 손을 들면 감독 교수가 와서 답변해 준다. 조용히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네. 2018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부 교과, 그 성적을 이제 앞서서 되게 복잡한 그 계산을 통해서 나왔던 그 석차 등급 평균에 관한 내용은요. 최고가 1.07, 거의 뭐 1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최저는 3.13 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1.97 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울산의대 합격하려면 그 교과 성적이 한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점수 배분이나 논술 합격 점수를 분석을 해보면 뭐 3등급이어야 붙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앞서서 네. 저희가 소개를 드렸듯이 네, 네. 네, 점수가 뭐 3등급까지 네, 4등급도 상관없고 되게 5등급도. 비슷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요 정도 등급대 학생들까지 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울산 의대니까 내가 내신이 4등급, 5등급인 학생들은 별로 안 썼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일반고에서 내신이 4등급, 5등급 되고 최저를 맞추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울산 의대를 쓰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이 1.97 정도 아주 이제 성적이 좋은 네.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내신 점수도 좋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97이 나왔고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저 등급도 이제 3등급대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추고 논술을 아주 잘 쓴 학생이 만약에 내신이 6등급이었다, 5등급이었다. 충분히 5등급이라 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감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 내가 내신이 낮은데 내가 수능하고 논술은 자신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쓰라는 거죠. 네. 네, 충분히 논술 잘 보면 붙을 수는 있다. 그럼 이제 요거 기록 갱신하면 되거든요. 4등급, 그렇죠. 5등급 갱신하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이제 논술고사 이제 점수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논술고사 점수는 앞서서 이제 그 총점을 600점으로 저희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수리논술하고 의학논술하고 점수를 합한 결과가 이렇게 최고점이 498점, 최저점이 395점.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30점이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6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가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요걸 이제 60점 만점이라고 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상당히 좀 인상적인 통계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600점 만점에 최저점이 395점이라는 거는 200점이 감점돼도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3분의 1에 해당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평균은 430점이니까 평균하고 최저점의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그죠? 네.
또 평균하고 최고점하고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자,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 이 점수로 봤을 때 합격생들의 논술 점수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가 아니라 네네. 상당히 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몇 점 차이입니까? 거의 100점 차이네요. 네. 네. 이제 600점 만점으로 봤을 땐 100점 차이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생각하면 10점 차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점 차이인 학생이 둘 다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내신에서 이 뭐 5등급에서 37.8 요 어떤 이제 2점 차이라든지 6등급에서 이 4점 차이라는 것은 뒤집을 수 있는 점수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어떤 합격생들의 점수 분포를 봤을 때요. 네. 근데 200점이 감점돼도 붙었다라는 거는 이 울산의대 논술이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잘 풀어서 100점을 맞아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네네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절대로 엄청 쉽다 뭐 이런 난이도가 절대 아니고 굉장히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의학 논술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아주 심도 깊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제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읽는데 꽤 그래도 긴 시간이 걸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그래서 많이 못 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에. 네네. 어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이 무려 100점 감점. 네. 그죠? 100점 감점에 200점 감점되고도 합격하는 학생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울산의대 그 논술 합격의 승부처는 시간 배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이제 수리논술 문항이 이제 최근의 문제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얼마나 정해진 시간 안에 수리논술을 잘 풀고 의학논술을 최대한 많이 푸느냐. 요거 이제 구체적인 점수를 보면 또 이제 그런 거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요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인데요. 네네네. 보시면은 이제 요 발표한 시점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24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자와 수능 충족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비율만 따져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모집 인원 대비 충족 비율은 20배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원자 그 전에 지원자에 비해서 수능 충족자가 0.25라고 계산이 됐다는 건 이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충족을 한 게 이제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한 학생의 4분의 3 정도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니까 네네네.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울산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이 최저 어떻게든 맞춰내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진다. 네. 네. 제 최저가 높으니까 좀, 맞아요. 만만치 않지만 네네. 네. 한 과목만 좀 평소보다 이제 좀 실수를 해도 최저가 안 나온다든지 최저가 높다 보니까 이제 힘든 점은 있겠지만은 네. 어떻게든 하여간 최저를 맞추고 실질 경쟁률을 낮추고 나면은 실질 경쟁률은 20.92대 1 정도가 된다. 네. 그 얘기죠. 네. 이제 논술고사 합격자 점수 분포인데요. 그러니까 수리논술이 300점, 의학논술이 300점. 네. 네, 합격자 평균 점수를 상당히 친절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보통 학교들을 보면 이제 등급 컷이라든지 점수 뭐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를 잘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과학도 보고 의학 논술도 보고 하는 경우에 나눠서 발표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어떻게 결과를 내는 게 좋을까 좀 더 파악하기 좋게 이렇게 좀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수리 논술을 이제 300점 만점, 의학 논술도 300점 만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합격자 평균은 수리 논술은 248점, 250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최저 점수는 이제 185점. 이렇게 그래서 차이가 꽤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의학 논술은 184점, 좀 확실히 낮은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 최저 점수도 120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네요.
네. 총점은 이제 430점, 395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수리 논술이 합격자 최저 점수가 이제 185점인데 그러면은 300점 중에 185점이면 이제 한 문제를 아예 못 풀었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 학생은 의학 논술을 잘 봤겠죠? 그렇겠죠.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이제 총점 최저점에 해당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200점 정도 의학 논술 득점을 한 건데. 네. 한 210점이죠, 210점. 아, 네네. 210점 네.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과 이 학생이 동일 학생이라 하더라도 네네. 네, 210점을 받은 건데 210점을 여기서 보면은 합격자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수리는 좀 잘 못 풀었지만 의학 논술을 잘 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붙을 수 있었던 거고 의학 논술을 120점 받은 학생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 학생이라고 치면은 수리를 네. 몇 점 받은 거죠? 뭐 270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정도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리를 270점.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어떤 평균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리를 세 문제를 풀 때 뭐 조금 뭐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고 어떤 이제 평균 점수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의학 논술로 넘어가서 다 풀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300점에 184점이 이제 평균 점수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풀기가 어려웠고 좀 못 푼 문항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의학 논술 이제 영어 제시문을 독해하는 것에서 어떤 이제 스피드,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 배분과 이제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수리 한 문제를 막 너무 길게 자세하게 쓰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추천 시간을 이제 세 문항을 60분으로 추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20분에 한 문제 정도를 풀고 쓰고 하면서 60분 안에 끝내고, 그죠? 그래서 뭐 완전 수리해서 100점은 못 맞더라도 한 250점 정도를 맞고 최대한 남는 시간 이제 이 90분을 활용해서 의학 논술을 마지막 지문까지 다 푼다면 무조건 합격이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상태는 이제 의학 논술을 끝까지 못 풀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네. 120점인데도 붙은 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반 이상 못 풀었는데도 붙은 학생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수리해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를 하되 250점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네, 네, 네. 250점 정도를 받고 최대한 시간 확보를 하고 의학 논술로 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의학 논술로 넘어갔을 때 놓치는 지문 없이 이제 끝까지 가느냐. 실질적으로는 끝까지 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평균이 이제 184점인 거로 네네. 봐서. 그렇지만은 얼마만큼 많이 풀어내느냐. 의학 논술 문제를 영어 이제 독해에서 속도를 내서 최대한 많이 풀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합격의 관건이 있겠다. 그 합격자 평균 총점 점수가 433점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뭐 높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600점 만점에 433점이면은 뭐 170점이 감점이 돼도 붙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울산의대 그 논술 쓰는 학생들은 이 의학 논술을 어떻게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풀어내느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좀 연습을 하면 네. 좀 승산이 있겠다.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네, 네. 수리를 완벽하게 풀고 의학 논술을 다 풀고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붙은 학생들을 보면 수리에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의학 논술을 잘 풀어서 합격한 학생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리를 이제 잘 푼 다음에 의학을 좀 못 풀었어도 또 붙은 학생들이 있다. 네.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울산의대에 준비하는 좀 어떤 희망을 갖고 좀 잘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제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문제가 주로 수리논술에서는 출제가 되었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18년도, 17학년도, 16학년도 이렇게 총 3개 년도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 교과목을 쭉 써놓은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어떤 뭐 1번에 아니면 3번에 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네. 요건 문항 번호죠. 세 네, 문제가 네. 나왔다는 게 아니라 2018학년도 3번 문제가 함수에서 나왔다. 네. 문항 번호고 이 3번 문제가 도형의 방정식의 성격도 있고 함수의 성격도 있고 자, 2번 문제가 이제 순열과 조합 내용도 있고 확률 내용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표죠. 네, 표를 좀 이해하실 때 이제 그런 의미의 표라는 거 좀 잘 이해하시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의 개념이 담긴 문제가 한 4문제, 그러니까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확률 통계도 나왔고 미분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적분 문제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 도형 벡터 문제도 나오고 있다. 네. 요 이제 2016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요쪽이 이제 합계입니다. 합계. 그러니까 네. 이제 벡터 개념이 포함된 문제가 몇 문제였냐? 이제 한 문제였죠. 네. 요 이제 숫자의 의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의대 수리논술의 특징과 출제 경향과 대비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울산의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요. 보시면은 15년도 기출까지는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상당히 어려웠죠. 네,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꽤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16년도 이후 16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요 기출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 예년들보다는 확실히 문제 난이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들에서 어떤 것들이 좀 나왔나를 살펴보았을 때 16년도 이후 문제들에서 특히 보시면은 주기성이나 대칙성을 이용한 그런 정적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접선에 관한, 접선의 특히 개수에 관한 그런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지 그런 문제 아니면은 이제 추론의 과정을 통하여서 잘 이제 문제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확률이나 수열이나 기하 벡터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리논술에서 준비를 할 때 자주 빈출되는 그런 그 내용의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리논술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면 충분히 수리논술은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교과 과정의 이제 공부에 충실하고 또 수리 논술에 많이 나오곤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네네. 출제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고 2016, 2017, 2018년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3개년을 봤을 때 미적분 문제가 2문제씩 나왔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해는 이제 확률 문제, 한 해는 수열 문제, 한 해는 기하 벡터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2016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는 문제가 9문제인데 그렇죠. 네. 매년 3문제씩 나왔으니까 미적분에서 2문제, 다른 단원에서 1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확률에서 1번, 수열에서 1번, 기하 벡터에서 1번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논술 대비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접해보는 그러한 논술 빈출 주제들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네. 그러한 난이도와 그러한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논술 준비를 잘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여기에 실전에 가서는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의 시간 배분 문제, 네네. 의학 논술에 대한 의학 논술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연습 문제, 이제 그런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요. 이제 그 학교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을 때 그 기준들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또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간에 이제 문제를 낸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없다 보면 그 포인트별로 감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리논술 그 시간 배분에 있어서 앞서 이제 계속 강조를 했듯이
너무 수리 논술에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서 답안을 잘 작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과 이렇게 섞어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깊이 모든 걸 서술한다기보다는 그 필요한 내용,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만 좀 간략하게,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만 요소 잘 서술만 해주면 충분히 그 배점을 다 얻어갈 수 있다. 포인트별로 딱딱딱딱. 네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정에 대한 이제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못 풀었어도 상당히 어떤 부분 점수가 또 많이 나오는 이런 네네. 채점 기준표. 어디까지 풀면 몇 점, 어디까지 풀면 몇 점, 어디까지 풀면 몇 점, 이렇게 이제 채점 기준이 되어 있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끝까지 못 풀었을 경우에라도 부분 점수를 최대한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술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울산 의대 목표로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죠. 좀 1년간 어떻게 이제 공부해 나갈지 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희 오승준 수리논술팀의 오승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그 정규반 수업을 커리큘럼대로 충실하게 잘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울산의대 수리논술 파이널 수업을 저랑 같이 준비를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그 좋은 결과가 있게끔 충분히 잘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수능 최저 맞춰줘야 되겠고요. 그죠? 네, 그렇죠. 논술 좀 꾸준히 같이 준비해가지고 논술 전형까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2019 논술의 길. 네. 이제 TCC 우리 학생들이 많이 봐서 네. 요거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TCC 올라왔을 때 댓글에 논술에 대한 뭐 자기의 다짐 이런 거 이제 올려주시면은 요 논술의 길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요 논술의 길에는 자연계 논술 전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요약된 표라든지 합격자 그 평균 논술 성적이라든지 전공별 논술 모집 인원 등등 여러 가지 알찬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논술의 길 댓글 달면 무료로 네,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마지막으로 울산의대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네. 학생들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울산의대 논술로 논술로 가자! 가자.